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먼저 국민일보. 직무태만 국회, 밀양화재 4일 만에 대참사 후에야 소방안전법안 3건 처리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한국일보. 고장난 팀워크, 김동연 부총리는 왜 자꾸 말 바꾸는 피노키오 됐나. 그리고 서울신문. 신세계와 삼성전자, 근로시간 단축, 파격 실험 한 달. 오후 5시 반에 컴퓨터 꺼지자 저녁 있는 삶이 켜졌다. 다음은 세계일보. 북한의 잦은 노쇼, 살얼음판 걷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엔 한겨레. 최저임금 노동자 80%는 가족 생계 짊어졌다. 아울러 중앙일보. 최근 10년간 빚 탕감된 205만 명, 부채 요요 시달린다. 이제는 조선일보. 북한 마식령 스키장 훈련, 출발 전날 밤까지 진통 겪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문무일 검찰총장, 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 후 응분 조치할 것이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 돌변에 금강산 행사가 취소되고 오늘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앞두고까지 정부가 소갈이한 것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세계일보와 조선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또 다른 빅 이슈가 바로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이지요. 이 성추행을 덮은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가 있습니다.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어제 전화기를 꺼둔 채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교일 의원,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따라서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마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후에 임은정 검사가 당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호통친 검사장급 인사가 바로 최교일 의원이 맞다. 이렇게 밝히면서 최 의원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덮었다는 증언이 나온 셈인데요. 임은정 검사는 당시 서지현 검사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서지현 검사에게 감찰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하던 중 최교일 의원에게 불려갔고 최교일 의원은 임은정 검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자네를 이렇게 하면 추행인가? 격려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 하고 호통을 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애초 법무부와 검찰의 반응 또한 직장 내 성범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오래전 사건이라 경위 파악이 어렵다. 인사불이익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과 인사불만 때문 아니냐 이런 식의 뒷말이 나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가 2012년 이후 5년 동안 불과 34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직 문화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또 다른 성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제 인터뷰에서 서지현 검사는 검사 간 성폭행 사건도 덮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네, 이런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검찰 성추행 사건 여러분의 의견, 평가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기상청 가보겠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포근해진 것일까요? 영하 2도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기상청 백혜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나 높겠고요.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한파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점차 올라 서울 1도, 대전과 전주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주 후반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또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까지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3.3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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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상당수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알바로 치부하고 이들을 영세 자영업자와 갈등 관계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이런 최저임금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5% 이하를 받는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이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과거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안태근 전 검사인데요. 사건이 있었던 2010년 당시 이규남 법무부 장관이 옆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관뿐 아니라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추행 사실을 동료 검사가 검찰 게시판에 써 올렸지만 서지현 검사에게 돌아온 것은 사무감사와 유례없는 인사 통보였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았고 2015년 현재 근무지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12년 차였던 서지현 검사의 연차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발령이었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경력이 쌓인 검사가 선호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서지현 검사는 체면을 구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인사 책임자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주장처럼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좌천된 것이라면 검찰 조직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절망감이 폭발해 이번 폭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저는 오비력이라고 보는데요. 본인의 그 진술대로 이 8년씩을 가슴에 안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난 25일자 그 검찰 인사이동에 관련해서도 신라 같은 희망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그 총영지책으로 정말 부당한 사례를 찾기 힘든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되기 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제외됐거든요. 여기서 절망감이 커져서 폭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는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데요. 최교일 의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이 없고 서지현 검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문정 검사는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당시 최교일 국장이 나를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냐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인들은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는 미투 운동, 즉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면서 성폭력에 함께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검찰 내부 성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박경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전 세계는 성폭력과 성차별 근절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등 헐리우드 배우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했고 며칠 전 그래미 시상식도 유명 팝 가수 레이디 가가의 미투 퍼포먼스로 장식되었습니다. 서 검사의 고백 역시 미투 운동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나온 만큼 가해자에 대한 책상 수사와 책임 추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전직 여검사들이 끔찍했던 기억을 SBS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한 전직 여검사는 아버지 뻘이었던 고위 간부가 자신을 관사로 불러 어깨에 손을 얹고 추근댔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됐고 이 여검사는 검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선배 여검사에게 상의했더니 그거 까발리면 네가 검찰에서 못 견디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권유받았다는 것입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서지현 검사가 겪어야 했던 성폭력 경험은 2010년 한 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사로 임관하는 순간부터 가혹한 경험이 시작됐다고 털어놨는데요. 유부남인 선배 검사는 나는 외롭다. 요즘 자꾸 네가 이뻐 보여 큰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유부남인 다른 선배 검사는 우리 후배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말하며 와락 껴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유부남 선배는 대놓고 잊지 못할 밤을 만들어줄 테니 나랑 자자 따위의 말을 짓거리었다가 다음날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남성 팀장을 피해자가 일하는 지하철역 인근 센터장으로 발령했다. 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지요. 논란이 일자 서울교통공사는 성희롱을 했던 센터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2011년 팀장으로 있을 때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여성의 성기를 이르는 말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해명 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7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 정직 처분을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가해자를 대변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런데 피해 여직원은 가해자가 7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일이 없었다. 심지어 회사 측은 가해자가 사과하면 받아주라.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은 가해 남성이 발령받은 서비스 안전센터장은 다른 역 직원에게도 보직 부여 평가를 할 수 있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 행사를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지요. 북한을 모독했다면서 남측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았는데요. 경향신문은 이번 일이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남북 당국 사이의 불신은 물론 남한 내부의 여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회사지요.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호영 전 특검은 이 120억 원에 대해 당시 다스의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자금으로 봤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 다스 직원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120억 원의 성격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였던 김종백 씨.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120억 조성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김종백 씨는 MB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운전기사로 20년 가까이 일해온 최측근이자 다스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재임 시절, 당선 시절에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지금 그거에 대한 120억도 공소시효가 지금 언론에 나오면 2월 21일이라고 하는데 아직 2월 21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계속 받았다고 우기면 바로 그 시점이 언론에 나오면 8년 이상 20년 이상이라 그러는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곧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 참고인 조사 가면 이 여직원 본인이 지금 이 총대를 메고 그 감당은 힘들어졌어요. 지금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다 사실대로 말하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종백 씨 발언은 다스 격리 여직원 조모 씨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전한 것인데요. 인터뷰 녹음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 노인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중환자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자 3명이 숨진 세종병원 301호 중환자실은 무려 15인실, 즉 인력이나 면적 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무허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이용한 환자는 2005년 20만 명에서 2016년 30만 명으로 약 10만 명이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국 중환자실 병상수는 2005년 약 13,000개에서 지난해 10,000개로 5분의 1이 감소했습니다. 중환자실이 줄고 있는 이유. 네,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은 면적도 일반실보다 1.5배 넓어야 하고 비싼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데요. 대한병원협회는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1개당 연간 적자를 약 1억 8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에 대한 적자 보전 대책을 만들고 지원책을 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사회통념상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안모 씨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이에 재판부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다만 법원은 법정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이번 판결의 쟁점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피아가 거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압박이 효과를 낸 셈인데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검색 광고를 전면 중단한다. 이런 뜻을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광고 중단 조치는 현금 기반 거래가 아닌 곳은 제외됐습니다.
가상화폐끼리의 거래 또는 상품권을 통한 거래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들은 네이버의 이번 광고 중단 조치를 피해간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회 거래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와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빗썸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도박산업이나 제2의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섣부른 규제 도입으로 젊은이들과 종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화답했네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블록체인 기술을 내세워 가상화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와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대화 들어보시죠. 사실은 정치권에서 나온 주장은 폭발해라, 난리를 하라 이거예요. 바다 이야기 곱하기 100해라.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 그렇죠. 안 그러면 돈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게 지금 네. 초기에 촉이 좋아서 이걸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막장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어디로 빠져나가냐 하면 명분을 챙겨야 되잖아. 돈은 이미 벌었고. 그래서 거래소들이 뭘 하냐 하면 블록체인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님을 대표로 모셔서 어저께 보니까. 근데 명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한다는 건 명분에 불과하고 거래소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 협회를 만든 거라고 저는 봐요. 김용민 파일. 그야말로 일파만파.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확산되는 검찰 내 성폭력 파문. 문무일 검찰총장도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공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어제 SNS에서는 11년 전에 나온 영화가 새삼 주목받았는데 이창동 감독의 밀양.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난 피해자 엄마. 태연자 약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범인을 보며 충격을 받고.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문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도 작년 10월 온누리교회에서 비슷한 신앙 간증을 했는데 처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터이라서 완전한 평안을 찾지 못했고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픽션과 논픽션의 큰 벽이 있지만 이 두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았는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의 말이라는 점에서 공통점. 그제 JTBC에 나온 서지현 검사. 제가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밀양에서 주인공 신혜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방해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제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경현입니다. 중상.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부담 없는 가격대와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도착했는데요. 장미숙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투명하게 드러내 바로 잡아야 그 조직이 튼튼하게 바로 섭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선미님, 검사조차 그럴진데 보통 여성들이 겪는 성추행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8672번 쓰시는 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검사. 그런 기억력으로 검사가 된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머리로 어떻게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고릴라 보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라고 쓰고 늘 그렇게 하고 살았다라고 읽는다. 네, 이런 글도 있네요. 김미선님, 검찰에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하다니, 이러니 범죄자들이 술 때문에 벌을 적게 받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게 어쩌면 뻔한 결말이었던 것이었겠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수사기관에 넘어간 네이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지난해에만
10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또는 경찰과 기무사 같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10만 건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고 이전까지 최고치였던 2015년과 비해서는 약 5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2012년 대법원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죠. 그 뒤로 포털 사업자들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포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통신자료까지 가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통신사들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수사기관에 통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계획한 바 있었지요. 자, 그런데 안철수 대표 측이 돌연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며 전당대회 불가론을 펴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김준노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지닌 대표 당원과 통합 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명부에서 약 1000명이 겹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중복 당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2월 4일 전까지는 분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당비 대납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한 은행 지점에서 약 50명의 대표 당원 당비가 무더기 입금됐고 진상조사 결과 이는 한 사람이 일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준노 위원장은 대표 당원 명부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을 잃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 측이 전당대회 대신 중앙위원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전당대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추진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통해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죠. 이에 따라 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손쉽게 통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안철수 대표 측이 당원을 개정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비우센 뉴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온 송기석 의원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통합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국민의당이 중도개혁에서 외연 확장인데 그래서 외연 확장의 범주 내에 개혁적 보수니까 바른정당 다수가 포섭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런 형태의 분당 마이너스 통합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 그 상황이 닥치면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겠다는 말씀은 무조건 합당 통합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여야는 소방안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화재 참사 대응을 위한 소방안전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헌법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는 첨예한 대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에게 개헌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한 바 있죠.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히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국회가 지금까지도 이걸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시국회 개회사 일부입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내에 시급히 처리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의 표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효력을 상실한 현행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개헌 의지를 밝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